대인관계 능력의 이해. 조직이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필수 능력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의 비전을 공유할 수 없으며 일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의 내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구성원 간의 협업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의 개념과 중요성, 대인관계 능력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 유형별 특성과 대인관계 향상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018년 7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50년 이내에 모든 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가 올 것이며 모든 산업이 재정의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 가능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2017년 세계 지식 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미래의 개인 역량 스킬 중의 하나로 대인관계 능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과 인간만이 가지는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조직 내에서 협조적인 관계 조성 및 효과적인 갈등 관리에 꼭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대체 불가능하며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초 직업 능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의 주목받고 있는 대인관계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그 하위 능력으로 팀워크, 리더십, 협상 및 갈등 관리, 고객 서비스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고 체험 중심으로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을 진단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직업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대인관계 능력 수준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본인의 평소 행동을 잘 생각해보고 행동과 일치하는 것에 체크해 보십시오. 사전 평가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점수 합계를 내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진단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점수에 체크한 문항은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듈의 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생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대다수가 또래 친구들이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와 세분화된 직급이 조직 내에 존재하고 하루에 100명을 만난다면 100가지 방법으로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기 혼자서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조직의 사람들과 잘 융화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직장 현장의 흐름입니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 현장에서 생각하는 대인관계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14년 큰 화제가 되었던 고가 후미타케의 도서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며 현재까지 시리즈편으로 나올 정도로 스테디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에서 오직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란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조직으로서 대인관계의 연속이며 관계 단절은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의 관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진심이 아닌 표면적인 사탕발림과 같다면 상대방도 진심이 아님을 느낄 것이며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기초를 쌓아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적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올바른 원칙에 중심을 두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부하고 지속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왔던 문화와 지식, 경험의 차이로 인해 같은 상황에서도 개개인이 다른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스스로의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고쳐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대인관계 능력 역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적 특성으로 각 유형에 맞는 성격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한다면 소통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 디스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인 디스크는 1920년 윌리엄 몰턴 마스턴 박사에 의해 행동 유형 모델 개발을 시작으로 1972년 미국의 칼슨 러닝사와 존 가이어 박사 연구팀이 고루 개인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유형을 구성하는 4개의 핵심 요소를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디스크 행동 유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디스크 유형을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빈칸에 체크를 해주세요. 모두 체크를 하셨으면 맨 아래 해당 빈칸에 좌우 체크 횟수를 더해 기록해 주세요. 성격 유형별 설명과 유형별 대인관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형입니다. 주도형의 장점은 리더십을 잘 발휘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의사결정력이 빠릅니다.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도형에 있어 우선순위는 힘입니다. 하지만 주도형의 단점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며 고집이 셉니다. 쉽게 흥분하고 욱하는 편이며 융통성이 없습니다. 충고나 경고를 쉽게 무시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주도형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먼저 과정보다 빠른 결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뒤를 잘라내고 결론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쉽게 변하는 마음에 대비하고 자신을 과시할 때 칭찬해야 합니다. 사교형의 장단점과 대인관계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교형의 장점은 낙관적이며 낙천적입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매우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의 동기 유발을 잘 시킵니다. 사교형의 우선순위는 사람입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며 신뢰감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지함이 없으며 일을 할 때 빨리 시작하나 끝이 흐지부지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사교형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주변에 대해 끼친 영향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과 답례를 먼저 하고 부정적 이야기와 비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형의 장단점과 대인관계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정형의 장점은 끈기와 참을성이 있다는 것이며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흥분한 사람을 잘 진정시킵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성실합니다. 안정형의 우선순위는 안정입니다. 단점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창의적인 면이 부족하며 업무에 있어 수동적입니다. 안정형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압박하거나 결과를 빠르게 요구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줘야 합니다. 또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형의 장단점과 대인관계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중형의 장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비판,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높게 잡으며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형의 우선순위는 과정입니다. 단점으로는 비판하기를 좋아하며 의심이 많습니다. 비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자기의 고집이 있고 낯을 가립니다. 신중형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고 육하 원칙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세부적인 계획과 완벽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성격 유형 디스크 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방법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바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엇이 연상되나요?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귀에 맴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짝거리는 파란 바다색과 바다 내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다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아마 엄청난 공포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온 방식과 행동적 특성, 문화, 지식, 경험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능력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의도는 무엇인가, 욕구는 무엇인가 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방법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사소한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 사소한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나이나 성별이나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우 상처받기 쉽고 내면적으로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은 사소하고 유치한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방법 세 번째는 약속의 이행입니다. 약속으로 배가 부르는 게 아니다. 약속을 하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인간은 질 좋은 인간이 아니다란 말과 같이 예전부터 약속은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면 신뢰를 쌓아나가게 되며 이는 상대방과의 이해의 연결다리가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방법 네 번째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막심 고리키는 칭찬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다라고 칭찬을 정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감사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음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방법 다섯 번째는 언행일치입니다. 지속적인 말과 행동의 일치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가 하락하게 되어 결국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방법 여섯 번째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입니다. 진지한 사과는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나 반복되는 사과는 신뢰를 잃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사과와 더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노력은 상대방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각 사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며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입니다. 올해 입사 3년 차인 H 주임은 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입사 3개월 차인 A 사원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H 주임이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A 사원이 자료 수집 및 기타 잡무를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여러 실수를 반복하는 A 사원을 바라보며 H 주임은 자신의 입사 당시를 떠올리며 실수를 다그치기보다는 A 사원이 업무에 더 집중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새 프로젝트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례 B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A씨. A씨가 있는 커피 전문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 매출이 높습니다. 커피 맛이 좋은 것도 이유겠지만 단골 손님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전 주문 시 특이사항들을 숙지하여 따로 주문 사양을 전달하지 않아도 고객에게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이에 감동한 고객들은 근처 다른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지 않고 A씨의 가게로 방문합니다. 사례 C입니다. H 주임은 같은 지역에 사는 C 사원과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태우기도 하고 같이 출근하고 있는데 요새 C 사원이 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자주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H 주임은 C 사원에게 한 번만 더 늦게 나오면 카풀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C 사원은 결국 늦게 되었고 H 주임은 카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례 D입니다. 개발팀 D 과장은 신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개발 마감까지 남은 기간은 2달 남짓이나
현재 작업 속도로는 마감까지 완성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D 과장은 부하 직원을 질책하기보다는 개발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잘 따라와준 구성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선에서 진도 지휘하였으며 그 분위기에 고무되어 신제품 개발을 기간 내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입니다. 영업팀 A 과장은 팀원들 사이에서 학생 주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규범대로 행동할 것을 지시합니다. 직원들도 어려워는 하고 있으나 험담을 할지라도 A 과장 또한 규범대로 행동하고 있기에 직원 모두 지시하는 일에는 모두가 두말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례 F입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인 직장 동료 K는 업무상의 실수가 잦아 같은 팀의 J와 자주 충돌합니다. 진행 초기에 발생한 실수를 K가 인정하고 신중한 일 처리로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노라고 사과를 통해서 둘은 한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데도 K는 같은 내용의 사과만 반복하기만 하고 문제 해결의 노력은 하지도 않고 있어 J는 K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잘 살펴보셨나요? 각각의 사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로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각 사례별로 2가지씩 제시해보세요. 디스크 행동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 능력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